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또 IR 한 업체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유비벨록스라고 하는 업체인데,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추적을 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는 좀 빛을 볼 때가 온 것 같아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름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방송을 열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1월 25일 날 기업 IR이 있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업데이트된 거가 있고, 추가적으로 볼만한 거리가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회사 소개와 동사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 쪽, 그리고 종합금융 플랫폼 쪽, 이제 블랙박스 쪽, 그리고 맵 쪽, 기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없었고, 이 동사 이제 라이마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이 라임아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좀 투자를 좀 단행해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워낙 라이마이가 이 회사를 유비벨록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엄청나게 몇 년간 지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빛을 못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최소한으로 좀 줄인 상태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정비가 많이 세이브가 됐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종합 서비스 플랫폼, 쉽게 말해서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좀 인기를 많이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계부 정리해주는, 내 데이터를 가지고 가계부 정리해주는 그런 이제 이 어플인데, 그거를 동사도 같이금 그러니까 그 동사는 원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많이 만드는 업체였고, 그리고 이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뱅크샐러드가 밸류를 좀 많이 받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사도 이쪽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잘하는 쪽에 투자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웹을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뱅크샐러드가 혹여라도 이제 IPO 시장에 진출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는 새로운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재작년에 실적은 이제 2,800억 정도 수주를 했고요.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이제 실적이 많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이제 스마트 카드 쪽과 이제 팅크웨어의 자회사 이제 연결 쪽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같이 붙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스마트 카드 쪽, 근데 국내 유일하게 카드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제조까지 같이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스마트 카드나 이제 유심 칩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 칩 자체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는 그걸 일원화해서 칩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MS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신용카드라든지 IC 카드, 칩에 IC 카드, 이제 체크 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5G 유심 칩으로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5G 관련돼서 인프라가 아직까지 확대가 된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5G가 활성화되면 관련된 유심 칩도 많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런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쪽에 아까 얘기해드렸던 아차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리고 블랙박스는 이제 팅크웨어 자회사와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자회사 쪽에서 이 팅크웨어의 블랙박스와 그 내비게이션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팅크웨어가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착 의무화가 되고 있고, 아시아 북미 30개국의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팅크웨어에 대한 주 매출처를 보면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의 중고차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북미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맵 기술을 바탕으로 한 뭐 자율주행 쪽 관련된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인프라를 확립을 할 수가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카드 쪽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신용카드 쪽에 들어가는 IC 칩을 동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칩을 만드는 기술과 칩을 만드는 그런, 그래서 선점을 하고 있고 국내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라이선스 파트너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게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실적이 좋았으나 중국 쪽의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동사도 가치금 실적이 확 터지지는 않고 있는 흐름이다. 근데 뭐 안정적인 그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역시나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이 IC 칩을 동사가 이제 연계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카드 제조 공장 인프라 활용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고정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아차, 그래서 뱅크샐러드 예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이제 가계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그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동사도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마이데이터 인허가 획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서비스 리뉴얼 오픈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독자적인 금융상품도 런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주행 데이터, 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 패턴 지수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팅크웨어의 동사가 MS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수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양하게 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금융 쪽과도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고정 지출 예상 가능하고 행동 패턴 지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오랜 입력, 그래서 신규 수익 구조 창출을 할 수 있다. 플랫폼 이용료에 대한 수익이고,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나 배너 등 광고 수수료, 뭐 이런 아차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나름 좀 얼마만큼 커지는지도 관건일 것 같고, 여하튼 성장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 선정, 이제 팅크웨어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블랙박스 시장 압도적 1위고, 그래서 완성차, 상용차, 보험사 등 B2B 신규 공급처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고요. 완성차형 빌트인 제품에 공급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빌트인은 이제 차가 완성이 됐을 때 탑재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옵션인 거잖아요. 어떤 블랙박스를 할지, 어떤 내비를 할지. 근데 동사에 대한 그런 꾸준한 채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초 커넥티드 기술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크라우드 지능형 커넥티드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아시아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일본은 폭스바겐 쪽, 덴소 쪽, GM 포드 쪽 미국에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차량 내 후방 카메라 및 안전운전장치 장착 의무화가 됐다 라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 블랙박스와 자전거 블랙박스도 동사가 이제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법이 엄청나게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나비 기지도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완성차 전장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장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맵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 맵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다스 시스템, 국내외 자체 특허를 최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과도 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차는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이러이러한 세금관리, 지출관리, 커뮤니티 비상금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전정보 포털 에그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또 사용 중인 AS 뭐 구매 수리 등도 이제 가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 정보 찾기 위해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매뉴얼부터 활용법까지 가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차량 안전 운전 장치 장착 의무화 현황 관련된 부분. 그래서 꾸준하게 블랙박스 쪽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동사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21,800원까지 갔다가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0%가 빠진 거죠. 근데 실적이 원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시점에서의 이 흐름은 되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3,026억. 참고로 3분기의 실적이 2,238억에
167억. 2238에 167억.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에 한 3분의 2 가량 달성이 된 흐름인데, 이게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년에 171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1년 3분기 만에 167억을 기록을 했다. 엄청나게 이제 벌써 3분의 2가 거의 넘죠. 예, 거의 달성을 한 100% 정도는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순이익은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적인 흐름이 더 커졌기 때문에 4분기는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뭐 4분기에 대한 예상 건세는 당기순이익 163억, 그리고 영업이익 232억인데, 뭐 이 컨센대로만 유지가 되면 실로 주식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놀라운 그런 실적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711만 6천 주잖아요. 그러면 EPS가 2290원이 나옵니다. 2290원. 그러면 지금이 17200원이니까 2290원을 뭐 나눠보면 뭐 대략적으로 뭐 7배 수준이에요. 7배 수준. 그러면 10배 정도 수준만 돼도 22,900원은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팅크웨어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결 실적이 이어지는 흐름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직간접적인 흐름으로 자율주행 쪽과 연결이 돼 있다. 근데 PER이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엄청나게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동사는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 칩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쪽과 더불어서 이제 빅데이터 쪽에 금융 플랫폼까지 얹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이 커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되고요. 그래서 시총이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진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좀 매수를 좀 단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은 가져보도록 하겠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